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용사영토TV와 일이나 인사드립니다. 잘 지내셨어요?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요즘은 박사님과 역사를 많이 배우는데 재미 들렸어요.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다음 시간과 같이 마찬가지로 역사에 대한 조금 더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역사 인식론에 대한 더 많은 내용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장계환 역사님 모셔서 역사 인식론에 대한 우리 알아보도록 해서 박사님께서 꼭 설명해 드리겠다고 생각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오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네. 네. 박사님 오늘 이제 역사 이야기 중에서 사대관이라는 말이 있는데 혹시 사대관이라는 것이 뭔지 설명. 4대 사관. 죄송합니다. 우리 예전에 사관 공부했잖아요. 맞아요. 죄송합니다. 4대 사관. 4대 사관. 4대 사관. 4대 사관 뭔지 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4대 사관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이제 강대국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굽히는 이렇게 사관. 예, 사관은 요즘에 공부했죠. 맞아요. 보는 관점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4대 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강한 나라들, 우리 역사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조선으로 보면은 명나라하고 청나라가 우리보다 좀 대국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이전에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더 대국이었어요. 그 고구려까지. 웬 땅이 더 넓었었어요? 고려 이때까지만 해도 대국이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진화에 이렇게 좀 눌리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 중심을 해서 그 4대 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자에 굴복하고 그쪽 시선과 그쪽 시각에 맞추어서 우리 역사를 바라보고 우리 현실을 인식하는 그런 사관을 4대 사관. 그렇군요. 그러면 4대 사관은 강대국 나라의 인식을 바라보고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우리 지금 중국 영향을 많이 받았고 아니면 일본 그보다 더 큰 영향 받는 나라가 있죠? 미국인가요? 미국. 예. 그러면 우리 미국 입장에서 그러면 많이 그래서 이제 생각하고 미국하고도 있는 이제 우리는 우리 이런 나라 우리 주권 국가라 그래요. 우리가 주권 국가, 우리의 주권이 있는 주권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국하고는 혈맹, 동맹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맞아요. 동맹 관계, 대등한 관계에서 나라 대 나라로서의 관계지 거기에 굴복을 한다든지 거기에 의지를 한다든지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거는 우리가 식민지를 지배받는 거나 다름이 없죠. 그렇죠. 그냥 그쪽에 영향을 받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현재 정부는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무조건 주둔하는 비용을 많이 내놔라. 그럼 우리는 많이 못 내놓겠다. 맞아요. 우리 주권 국가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 우리가 요구할 사항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이건 4대 사관을 넘어서 우리의 주권을 가진 민족이라고 하는 국가사관, 민족사관에 의해서 지금 이 현 정부는 가고 있는데 우리 역사에서 보면은 4대 사관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 많았었어요. 저 아마 알고 있는 것은 일본? 중국? 제일 많이 읽고 중국으로 생각하면서. 중국. 일본에는 우리가 4대 사관이 없어요. 없었어요. 지금 이제 이 4대 사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 중에서 도저히 이해 못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은 일본이 한때는 G2였어요. 미국 다음에 지금은 이제 G2가 중국인데 옛날에는 일본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었는데 전 세계가 전부 미국 다음에 이제 일본을 높이 평가하고 높이 보는데 대한민국 사람만은 일본 알기를 발톱 밑에 때처럼 알죠. 아주 알기로 우습게 알죠. 맞아요. 외국에서 보면은 이상한 거예요, 도대체. 저기 왜 저 나라는 일본을 저렇게.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는 4대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대 사관을 우리가 이제 오늘 얘기를 할 건데 4대 사관에 대해서 한 가지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우리 4대 사관은 역사에서 나타난 4대 사관은 우리 민중은 4대 사관이 없었습니다. 권력자들이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4대 사관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미국에 대해서 일부의 이념을 가진 권력자들이 미국을 자꾸 등에 업고 뭘 하려고 하지 우리 민중은 그런 게 없는데 제가 증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를 표현할 때 놈자 우리가 이제 놈 무슨 놈 하면 좀 낮춰 부르잖아요. 놈이라고 하는 거를 부르는 나라의 민중은 대한민국뿐이 없어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미국 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되잖아요. 아니 어쨌거나 그 알기를 우습게 한다. 4대 사관 없어요. 일본 놈, 중국 놈. 그런데요 말레이시아 놈 안 하잖아, 그죠? 뭐 인도 놈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보다 약한 민족은 절대 우리는 이렇게 놈이라 이런 표현 안 쓰고 강대국에 대해서는 좀 낯이 보고 우리 전손의 민족이니까 일본 놈, 미국 놈, 중국 놈. 근데 죄송합니다. 러시아 놈. 안 하잖아요. 그렇게 아니 뭐 한국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들어가는데 요거는 우리 민중의 시각이고 이 권력자들은 자기 권력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안 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좀 화가 조금 난다. 처음에 알고 있는 새로운 내용이에요. 예. 진짜로 생각하지도 않았었어요. 예. 그러면 하나 더 문제 드릴게요. 4대 사관은 우리 역사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어요? 자, 이게 이제 4대 사관이 우리 사회의 역사적 관점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보면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데, 제가 오늘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몇 가지의 이 4대 사관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문제가 됐던 일들을 얘기를 해볼게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우리가 이제 명청시대, 우리가 이제 중국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 그랬죠? 네, 맞아요.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네, 지구촌의 중심에 있는 나라다. 그건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만 그걸 중국이라고 불러요. 다른 차이나. 지나. 러시아 사람들 차이나. 그러니까 영어로. 그러니까 그게 진나라가 우리가 이제 고구리 원래다는 고구리가 고리아가 됐어요. 그 고구려라는 나라가 이게 문화영 토론에서 나온 건데 이 중국의 역사에 중국은 최초의 통일 국가가 있었어요. 그게 진나라예요. 진나라가 이제 최초의 통일 국가인데 이 진이 진나라가 되는 거고 진나가 차이나가 되는 거고. 갑자기 중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그 4대 사관에 의해서 이제 가운데 중자를 써갖고 지구촌의 중심이다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여러분들도 모두 진화라고 이제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런 어떤 그 진화의 역사 중에서 명나라하고 청나라 시대가 이제 들어서면서 우리가 4대를 좀 많이 합니다. 고려 말기부터 시작을 해갖고 조선 내내 이 명청시대를 거치면서 그 1000년 동안 이렇게 4대를 하게 되는데 이 4대 때문에 이제 역사적으로 뭐 문제되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를 꼽는다고 하면 바로 광해 문제입니다. 광해군. 모르겠어요. 그거 설명해 주세요. 광해군. 이 광해군이 누구냐면은 제가 몇 대 왕인지는 모르겠는데 짧게. 왕이에요. 왕이에요? 왕인데 우리가 이제 뒤에 이제 뭐 태종 뭐 세종 그거 이렇게 알아요. 하는데 종이나 조를 붙이는데 맞아요. 뒤에 군이라고 붙이는 왕이 두 개 있어요. 그거 군 붙여 왕비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왕의 애인? 아니에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예, 군은 우리가 두 명이 조선에 군이 있어요. 그 악마로 유명한 이렇게 연산군. 모르겠어요. 연산군 몰라요? 몰라요. 연산군은 아주 이 조선 역사에서 가장 그 우리 민중들을 못 살게 굴었던 왕 중에 한 명이 이제 연산군이고 집에 읽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광해군은
아주 그 참 괜찮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명은 종이나 조를 안 붙이고 왜 군을 군이라고 붙였어요 붙여요. 그러면? 그거는 쿠데타에 의해서 임기를 못 채운 왕을 군이라고 붙입니다. 그러면 옛날에도 이 쿠데타라는 것이 있었어요. 우리 조선에서는 두 번의 쿠데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쿠데타라고 하는데 우리는 반정이라고 합니다. 만정. 반정. 그러니까 서양의 쿠데타하고 우리 반정하고 틀린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서양은 쿠데타를 일으키는 사람이 왕이 되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이 절대 왕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그 거예요? 만약에 결정- 쿠데타로 그 왕이 자기 그러니까 왕을 이렇게 다른 왕을 보좌를 갖다가 이렇게 앉히죠, 자리에다가. 그래서 이제 그걸 반정이라고 하는데 우리 조선에서는 두 번의 반정이 있었는데 중종 반정과 인조 반정이 있습니다. 그 중종 반정은 뭐냐면은 연산군이 너무 민중을 괴롭히고 국가를 파탄시키고 이러니까 중종이 그 시절 반정을 일으켜갖고 중종을 왕위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 연산군은 왕의 자리를 다 못 채웠기 때문에 거기는 조나 종을 안 붙이고 연산군이라고 그렇군요. 합니다. 강화도에 가면은 이제 그 유배를 반정을 이렇게 유배를 했던 데가 이제 강화도 교동도에 가면은 제가 지난주에 갔다 왔습니다. 한번 기회 되면 여러분들 거기 가보시면은 되는 거고. 그러면 박사님 질문 하나 있어요. 그러면 그 쿠데타로 이제 왕은 물러났잖아요. 예. 그러면 그 왕이 가족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이제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씨 가문이란 말. 우리가 이제 이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씨 조선. 우리 이제 조선은 세 개의 조선이 있어요. 아니 뭐 약간 빗나간 얘기 같지만 어차피 뭐 다 재밌어요. 세 개의 조선. 제일 처음에 나라를 환인 다음에 환웅이 만든 나라가 신시 배달국이라는 나라를 만들고 그 다음 나라가 조선이에요. 근데 그 조선이 이제 지금 이씨 조선하고 너무 이렇게 헷갈리니까 고조선. 그래서 예, 고조선. 옛 고자 오래된 조선. 그래 첫 번째 이제 고조선이 있고 여기 조선은 이씨 조선. 두 번째. 두 번째 조선이.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 조선은 이씨가 이렇게 왕이 왔으니까 반정이 일어나도 그 이씨 조선 가문 내에서 누군가는 또 왕에 올라가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 뭐 아들로 내려가는데 아들이 없으면은 왕의 동생이 갈 수도 있고 조카가 갈 수도 어쨌든 있고 그 가족에서 이렇게 가는 거죠. 세 번째 이제 조선은 이제 우리 북쪽에 있는 조선인민공화국 이렇게 세 개의 이 조선이 우리가 이런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북한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 이제 제가 늘 북조선이라고 불러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과거에는 우리가 유엔에 가입하기 전에는 북쪽에 있는 남한이다 이렇게 해갖고 북한 그래서 북한 이라고 부르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유엔에 동시 가입을 했기 때문에 각자가 이제 국가로서의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 정명 국호를 정확하게 불러주는 건 상대방에 대한 예의고 이거는 이미 우리가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렇게 부르기로 결정을 본 바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북한이라고 부르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예를 들게요. 만약에 그러면은 북조선에서 우리를 남조선이라고 부르면 기분 좋겠어요? 별로 안 좋잖아요. 우리는 남한이라고 남쪽에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불러줘야지 되는 거고. 근데 그쪽에서도 이제 기분 나쁘고 이러면은 남조선 애민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예의가 아니다. 그래서 그쪽은 북조선, 우리는 남한 이름을 유엔에 동시 가입한 법적 국가로서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 얘기할 때 너무 멀리 나왔는데 이 광해 얘기를 좀 할게요. 광해는 이제 선조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 선조 하면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능한 27대 조선의 왕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조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모르죠. 아니 모르겠어요. 선조 때 이거 꼭 알아야 돼요. 얘기 좀 해주세요. 모르겠어요. 선조 때는 임진왜란이 일어났어요. 임진왜란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근데 그 선조 때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이 말을 잘 이해하면 돼. 왜란
밖에서 아니 왜는 일본을 왜라 그래. 아 일본. 일본을 왜 난이 났다 이러죠. 아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난을 일으켰어. 아 저는 임진왜란 중국인 줄 알았어요. 중국이 침략했을 때 진짜로. 왜란 임진년에 일본 녀석들이 와서 난을 일으킨 게 이제 임진왜란인데 이 임진왜란 때 이 선조는 조금 비겁합니다. 왜요? 왕의 자질이 부족해서 임진왜란이 일본 놈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돼? 왕이 나서서 이제 그걸 막아야 그렇지 되잖아. 막아야 돼요. 막아야 되는데 막지 않고 선조는 어디로 가냐면은 도망갔어요. 중국으로? 이게 이제 그 4대 사상의 4대 사관에 의해서 중국은 아버지 나라라고 생각을 하니까 중국으로 도망을 가는데 중국까지는 안 가고 어디까지 갔냐면은 중국 바로 앞에 있는 의주까지 갔어요. 그 의주에 가서 도망을 가고 있어야 되게 있고 그 아들인 광해가 진두지휘를 해갖고 우리가 뭐 잘 아는 이순신 장군이라든가 모든 장군 동원해갖고 일본을 물리쳐갖고 일본을 물러나게 하죠. 그렇군요. 그렇게 하고 뭐 이제 이 얘기는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니까 어쨌거나 왕위에 올랐어. 올랐는데 이 광해는 아주 애교가예요. 이 애교에 능해.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역사적 배경을 조금 알아야 돼요. 네네네. 요 시기가 선조와 광해, 그 인조 요 시기가 바로 어떤 시기냐면은 명나라가 청나라로 전환되는 시기예요. 그 이 청나라라고 하는 것은 금나라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금나라라고 있어요. 이 금나라의 뿌리는 어디냐면은 모르겠어요. 신라야. 그 스스로 애신강나 이렇게 해갖고 우리는 신라 사람이다. 그래 후금이라고 하는 나라는 신라 사람이 세운 나라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후금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신라 한반도에 살던 신라 사람들이 우리를 형제 국가로 그렇죠. 아는 거죠. 명나라는 우리가 4대 사상으로 섬기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스스로 아버지 나라라고 섬기고 그 광해가 이렇게 보니까 이 후금이 청나라로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되는데 상당히 이 세력이 커지고 있고 청나라는 지는 해야. 그러니까 보니까 청나라는 지는 해라고 하는 것은 명나라가 지는 해라고 하는 것은 청나라가 명나라를 이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겼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명나라하고 친해져야 되겠죠. 그렇죠. 친해져야죠. 근데 이제 그때까지 모든 우리 이 권력자들은 명나라를 섬기고 있었으니까 명나라하고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럼 친해져야죠. 그렇죠. 친해져야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뭐라고 하니까 등거리 애교라 그래요. 한 나라에 치우친 애교를 하지 않고 등거리 애교. 같이 전체 나라를 이렇게 그걸 이제 조금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근세 애교. 그러니까 세력을 균등하게 나눠서 애교를. 여러 가지 나라. 그 지금 우리 애교는 균세 애교를 못 하고 있어요. 일부 세력은 미국한테 막 매달리고 일부 또 뭐 진보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진화한데 막 매달리고. 그러면 박사님 네, 이제 질문 갑자기 네. 나왔어요. 이 균대세 균세 애교. 균세 애교 하려면 그러면 우리 지금 한반도에 쌓이는 옆에 있는 나라들 있잖아요. 예. 그 나라들하고 잘 지내야 되는 거 친해져요. 그 세력이 그렇죠. 제대로 그 어디에 치우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치우치면은 다른 쪽에서 공격을 받겠죠. 우리가 그렇군요. 미국하고 좀 친하다고 미국이 야 우리 진화하고 러시아를 좀 견제해야 되니까 너네 나라에다 사드를 좀 갖다 배치하자. 그렇군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는 진화를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그럼 미국하고 더 친하니까 균세 해결 안 하고 그 사드 갖다 놔. 그 사드 갖다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하고 문제가 생긴 거지. 그게 이제 균세 애교를 해야 되는데 균세 애교를 못 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갈등.
갈등이 생기고 내부적으로는 왜 균세교를 안 하느냐고 갈등이 사드 없애라고 갈등이 생기고 그 가까이 있는 진화로부터는 막 경제적 보복을 당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시기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광해는 균세 애교해야 된다. 즉 등거리 애교를 해야 된다. 이 앞으로 떠오르는 해라고 하는 이 청나라를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 거기하고 같이 가야 된다. 이랬는데 이 나머지 사람들 그 사대부 그 광해를 떠받치고 있는 권력자들이 광해를 미워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사색 당파의 당파 싸움의 논리도 있지만은 그 얘기는 빼고 왜 우리 어버이 나라인 명나라를 섬기지 않고 금나라를 왜 섬기느냐? 그 금이 청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사대부에서 들고 일어나갖고 쿠데타. 광해를 내쫓아버린 쿠데타가 그렇군요. 반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실제적으로는 광해 왕이 엄청 좋은 왕이었어요. 잘했죠. 그러니까 나라에 대한 주변에 있는 나라들하고 잘 관계를 이게 살려고 이제 있었던 이 왕이. 그렇게 광해를 내쫓아버리고 세운 왕이 인조. 그러니까 인조 반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조는 쿠데타에 의해서 인조가 들어섰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인조 반정이 왜 일어났느냐? 그 원인을 따져보면은 우리 사대부들이 등거리 애교를 하고 균세 애교를 해야 되는데 4대 사관 때문에 그 명나라를 섬기다 보니까 그 갈등 요소 때문에 일어났다. 그러니 지금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이나 진화나 일본 친일파, 친미파, 친중파들이 등거리 애교, 균세 애교를 안 하고 치우친 애교를 한다라고 하면은 내부적으로는 갈등 요소가 일어나고 정책적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또 상대 국으로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겠죠. 맞아요. 사드 받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중국하고 막 친하게 지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어디서 보복이 올까요? 미국에서 보복이 오죠. 지금의 5G, 5G라고 하죠. 그 화해의 관계가 문제가 막 생기는데 그 뭐 우리가 뭐 잘난 척하고 뭐 화해 쓰자 하고 막 쓰게 되면은 미국이 우리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죠. 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안 좋아하면은 거기서 우리 경제 보복하겠죠. 그러니까 자꾸 이 4대 사관을 갖고 어느 나라하고 친해지고 안 친해지고 이런다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은 내적으로는 국민들 간에는 우리만 손해 보는 거죠. 갈등 요소가 생기고 그 상대국한테는 어떤 요소가 생긴다? 뭐 이렇게 공격을 받는. 그 우리는 항상 그렇게 나쁘다. 그 우리가 지금 잘 알고 계시는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국가예요. 맞아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수출을 해 먹고 사는데 그 제1 수출국이 어디예요? 중국 25%예요. 그다음에 미국, 유럽, EU 이런 나라인데 우리는 각 나라에서 수출을 다 해 먹고 사는데 한쪽에 치우친 외교를 한다거나 그쪽에 굴복해가지고 그쪽에 뭐 깨갱한다 이러면은 나머지 나라들이 싫어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등거리 애교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이 4대 사관. 그 우리가 뭐 때로는 진화를 중국이라고 부르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행태들이 이런 인조 반정이 만들어졌고 대한민국 역사가 한번 바뀌었다. 이러니까 이런 4대 사관은 우리가 몰아내야 된다. 4대 사관은 우리 생활, 우리 사고 여기서 몰아내고 우리는 적어도 우리 민중이 하는 식으로 미국 놈, 일본 놈, 뭐 중국 놈, 러시아 놈은 하고 안 하네. 잘 그러고 보니까 옛날 소련 놈은 했어요. 소련 놈까지는 했는데 뭐 강대국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얕잡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적어도 이렇게 놈이 그렇게 나쁜 말만은 안 해야 돼. 편하다 이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대고 중국 뭐 미국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은 이런 갈등적 요소가 나오니까 이 4대 사관을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또 추가적으로 질문이 갑자기 하나 나왔어요. 예, 예. 그 4대 사관 버리려면 예,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이 4대 사관 요소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네, 예. 4대 사관을 벌려면 주체사당이 있어요. 또 주체사당 얘기하면은 북조선의 김일성 주체사 얘기하는데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자주라고 하는 개념. 자주 독립. 그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자립. 오케이. 그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 자주는 스스로 주권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걸 길러야 되는데 이거를 기른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그 자립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두 가지 요소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자강을 해야 됩니다. 강해야 돼. 스스로 이제 자강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이 역사로부터 좀 우리가 깨달아야 돼. 역사를 많이 알아야 돼요. 그 역사를 모르면 아무것도 이 역사 속에 지금 이 사대를 하니까 광해군을 인조 반정을 일으켰다라고 이게 나오잖아 이렇게. 명나라를 섬기니까 야 광해 너는 왜 왕이면서 명나라를 섬기지 않어? 왜 청나라를 그거 하는 거야? 그렇군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게 이 4대 사관에 의해서 다 나오면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4대 사관을 버리고 하려고 하면 우리가 자주성을 가져야 되고 자립할 수 있는 어떤 자강. 강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군사라고 하는 이 개념도 자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애교에 있어서는 균세.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강연 중에서 이제 많이 하는 게 균세와 자강론이라는 게 있어요. 균세를 어떻게 해야 되고 자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결국은 이 4대 사관을 버리고 가는 이런 길이 됩니다. 저는 자강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생각하는 것은 통일을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그래서 한반도가 제대로 조선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고 통일이 되면은 통일이 우리가 이제 힘이 세지니까 자강이 되죠. 네. 통일이 된다라고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뭐 저보다 이리나 씨가 통일에 대한 열망이 훨씬 더 높을 것 같아요. 아유. 그래서 그 뭐 이제 남아지는 것은 알아서 하고 일단은 그 역사 배우는 거에 대한도 예. 역사를 많이 배우면 역사 속에서 균세와 자강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인식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렇죠. 그렇게 깨닫게 된다라고 하면은 4대 사관을 스스로 버리고 나 중심, 아 중심. 그러니까 아와 비아 얘기했잖아요. 아 중심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국가 중심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민족 중심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중요한 것은 여기 그전의 시간에도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역사 교과서가 큰 이렇게 중요한 요소도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 사관에 대한 우리가 좀 이념을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뭐 어쨌든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도 다음번에는 있는 거죠. 리나 씨를 교육부 장관으로 보내야 되겠어요. 아주 교과서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많이 하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은 4대 사관에 대한 알아봤는데 솔직히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4대 사관 뭔지 있는 건지. 그 전에는 사실은 중국이 많이 침략해서 한국은 중국의 뭐 문화라든지 뭐 청통이라든지 많이 받아들이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박사님께서 너무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광대 그 왕에 대한 또 설명을 해주시고 사실은 새로운 내용이었어요. 너무 재밌었고 보내는 시간은 감사드리고 그리고 박사님 다음 시간에 우리 뭐에 대한 우리 4대 사관 얘기를 하나만 좀 더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네. 다음 시간에는 조선 책략에 대해서 이 조선 책략 모르겠어요. 못 들어본 얘기죠. 그래서 조선 책략과 이 4대 사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그래서 이 조선 책략에 보면은 균세와 자강론이 나옵니다. 그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도록. 그러면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우리 남아지는 4대 세관의 남아지는 기념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장계환 박사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청자 여러분 꼭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